후라이님 TV 출연해서 얘기했던 그 비공개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동생들입니다. 요새 시장 상황은 저도 사실 업체들이 이제 기장하는 업체들이 주로 부동산 법인들이나 개인 임대사업자 아니면 뭐 매매사업자들 부동산을 사고 파는 업종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파는 거,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 볼 수가 있어요. 다 보이겠네요. 그렇죠. 뭐 사면 이제 서류를 보내주시니까 어디 샀구나. 작년 말부터 해서는 진짜 모든 투자자들이 많이 힘든 것 같고요. 안 팔리는 거는 둘째치고 이 세금 부분이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정말 다들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다. 저도 사실 뭐 작년에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런 느낌은 있었거든요. 아,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다주택자들이 팔고 있다,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, 이런 시그널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게 지금도 참 아쉽고, 다주택자 중에서도 나눠보자면은 좀 투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매수에는 좀 소극적이고 매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, 조금 이제 후발로 진입하셨던 다주택자분들은 약간 그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오르고 뭐 전세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굳이 팔아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이제 시기를 놓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앞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본인 포트폴리오를 잘 점검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매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니까요. 저도 또한 그렇고,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, 지금 방금도 이제 세무사랑 통화했거든요. 네,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세금에 또 민감한 부분이고, 법인세든 종부세든 뭐 그런 부분들, 그리고 이제 매도 전략을 어떻게 더 짜야 되냐, 뭐를 팔고 뭐를 들고 가야 되느냐. 지금은 일단은 다 내고 팔릴 수 있는 것도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, 저를 예를 들자면 부장권을 마피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 돼서 기존에 양도차익이 있는 일반 이제 아파트를 팔아서 어차피 양도세 합산이니까 그 생각까지 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매도하는,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. 그렇게 하고 있고, 주위에 이제 투자자분들을 뭐 다 힘들잖아요.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뭐 전략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. 저 또한 듣고 전략을 이야기해주고. 루블님은 안 힘들지 않으세요? 저도 힘듭니다. 저 어저께 스터디 같이 했는데 저희가 3월달, 4월달까지 그 임대든 매매든 뭐 이거 해야 될 게 저도 20개 정도 되고요. 아, 맞춰야 될게요? 예, 맞춰야 될 거든 전세 계약서를 쓰든 아니면 매매를 하든 임대를 채워야 될 게 상가하고 그 주거하고 합쳤을 때 한 20개 정도 되는데, 저희 스터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스터디 분들이 막 한창 매입할 때 저는 그때 한 40개에서 50개는 털었거든요. 근데 이게 3년 전인데 저희 스터디에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왜 파냐고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, 저는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어제 뭐 스터디하고 뭐 같이 생각을 공유해보면, 만약에 지금 반등이 만약에 살짝 온다고 하면 그 휘파람님 같은 경우는 팔 거예요? 네, 팔죠. 일단은 본인 포트가 제일 중요하니까요. 일단 무게를 좀 줄이는 거. 다 파는 건 아니고. 네, 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매도 전략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것처럼 본인 포트를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. 근데 형님이 힘들다고 하는 거 20개. 네, 뭐. 근데 역전세 그렇게 많이 맞지 않으셨잖아요. 원래 싸게 나서. 예전에 역전세를 미리 맞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증액할 게 역전세 맞은 것보다 훨씬 많아서. 근데 어차피 그분들도 이제 그 갱신권 쓰신 분들이 이제 5%씩만 올렸던 분들이 끝나는 시점이 그 올해부터 돌아오고, 그 전에 다시 이제 갱신권 쓰시는 분들도 돌아오는데, 다 전화 오시는 분들은 저 다 싸게 계시니까 그냥 살겠다라는 분들이 거의 한 90% 이상 되고요. 나머지 분들은 뭐 나가신다고 하면은 팔고, 안 나가신다고 하면은 그냥 5% 증액하고. 근데 만약에 5% 증액을 했던 그 갱신하셨던 분은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려고,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. 저도 지금 5개 정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되거나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,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, 오히려 5% 증액한 거 있죠. 걔네들은 뭐 오히려 전세를 맞추면 돈이, 이론상으로는 돈이 더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애들이거든요. 5% 증액이 오히려 더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. 그 인생지사 세용지 말하고. 네, 몰라요. 그때 못 받았던 게 지금은 진짜 근심 걱정 없고. 그러네요. 그때 최고가 전세 났던 사람은 지금 잠도 못 자고. 다 토해줘야 되고. 이게 2, 3년 전에 제가 역전세를 먼저 맞을 때 저희 스터디에서 모든 사람들이
저를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2,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형님이 제일 안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뭐 저는 그때 뭐 제가 어떻게 뭐 이런 거 알아서 정리했다기보다는 네. 그냥 그때는 너무 무거웠어요. 무거웠다는 얘기는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는 거는 한꺼번에 살 수 있지만 파는 거는 또 한꺼번에 못 팔거든요. 사는 거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파는 거는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한꺼번에 팔면 안 되겠다, 못 팔겠다라는 생각을 해서. 제가 형님 이야기 들으면 항상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주위에 혹여나 잘 묻지도 않지만 투자자들 만나면 몇 개월 사봤어요, 뭘 뭐 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. 저는 그런 질문을 안 해요. 사실 뭐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 투자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막 와닿지는 않거든요. 그것보다 이제 저분이 언제쯤 뭘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만큼 이제 형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매도가 정말 쉽지가 않아서. 운 좋게도 저는 한번 그 전에 장에 안 좋았던 행보 기간이 뭐 4, 5년 있었던 시기, 그다음에 그때는 지금처럼 금액이 확 빠지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거래가 안 되면서 빠졌는데 그때 이제 저도 느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사는 거는 솔직히 어렵지가 않은데 파는 거는 진짜 안 팔리겠다. 그래서 안 좋은 시기 때 정말 지켜야 될 좋은 물건만 팔리니까 그때 결국 그분들이 그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장에 왔을 때 그걸 지켜낸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과 안 살아남은 사람의 자산 차이가 엄청났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3년 전인가 그 전에는 저는 이제 뭐 이런 고급진 얘기하면 저랑 안 어울리는데 돈이 너무 많았어요. 주위에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정말 좀 돈의 힘으로 이제 어떤 한쪽 편에 쏠림 현상이지 않을까. 근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뭐 데이터를 보고 이래서 이렇게 논리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그랬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못 팔 것 같다. 그래서 좀 줄이자. 근데 그 줄이는 기간도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저희 스터디에서는 뭐 아는 사람은 벌써 파냐. 저 팔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저 파는 지역을 알려달라. 내가 팔면 폭등하니까. 근데 이제 결국은 그때 제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거 뭐냐면 그때 나라에서는 당연히 투자자들이가 적폐라는 게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차액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명히 뺏어갈 거란 말이죠. 어떤 뭐 세금이나 어떤 부분을 위해서 뺏어갈 건데 그러면 지금 당장 올랐던 그 금액이 다 온전히 내 주머니에 들어올 것인가. 그런 확률이 거의 적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나마 저는 이제 상가에 대한 어떤 수익형 부동산 했으니까 그걸 이쪽으로 옮겼죠. 그러한 다음에 2,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결론은 제가 운이 좋은 거가 하나가 있었고 결론은 봤을 때 그때 세금 다 떼고 조금 1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른 다음에 거의 꼭지점에 팔았다고 해도 그거를 상가로 바꿔놨을 때 지금 상가도 나중에 이제 매도 시점이 2, 3년 후라고 한다고 하면 5년 후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총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이거나 거의 비슷하든가 아니면 이게 더 차익형으로 좀 바꿔놓은 게 왜냐면 수익 실현을 해놨잖아요. 해놨고 세금을 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마음적인 부분이라든가 안정적이지 않을까.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고통스럽고 뭐 이런 시간은 분명히 있을 텐데 마음을 편치 않으면은 오래 못 하거든요. 저는 뭐 사실 큰 논리나 어떤 그런 걸로 접근하지는 않았고요. 네. 저도 이제 완전히 불인이로 이제 13년부터 투자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장밖에 못 봤죠. 제가 사면 다 오르니까. 이거 뭐 부동산 쉽네. 실제로 또 이제 성과도 좋았고. 진짜 지금 뭐 월세 뭐 상가 이런 얘기 하지만 한 2년 전만 해도 그 월세 그거 받아가지고 뭐 세금 떼고 못 떼고 뭐 하고 나면은 그 월세 벌어가지고 부자 되나. 뭐 아파트 1,000만 원 갭으로 사면 1억 벌고 뭐 이런 시절이니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딱 2년도 안 돼서 지금 월세 역시 월세가 중요해. 현금 흐름이 중요해. 이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요. 이렇게 뭐 투자를 많이 해보시고 현장에 많이 뛰시는 분들이랑 같이 좀 모임을 하면서 되게 받는 장점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. 실수요자나 1주택자들은 다 생각이 비슷하거든요.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.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조금 생각이 조금 더 유연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타이밍이 빠르게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것들 저도 보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좀 어떤 리트머스지 같은 신호를 많이 받고 있고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투자를 뭐 한두 해 하고 끝낼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정책을 바꿔주거나 하면은
어차피 지금 뭐 우리 이렇게 막 30%씩 뭐 코인도 아니고 네. 뭐 6개월 만에 이렇게 막 떨어질 줄은 전 상상도 못했어요. 네. 과거를 복귀해봐도 뭐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는데 네.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또 반등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. 사람들이 다 안 좋게 생각할 때 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낸다든지 뭐 얼마든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. 그럼 살라고? 예? 그 팔아야죠, 근데. 반등 주면 회계사님도 파실 생각이시네요. 팔아야죠. 네. 추가 매입이 아니고. 그렇죠. 이게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를 팔고 나서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. 5개 남아 있으니까.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지면은 더 위험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사실은 이 하락장을 한번 이렇게 세게 맞으니까 팔고 나서 뭐 오르는 거 이런 거는 배가 안 아플 것 같아요. 아니야. 그래요? 아파. 진짜 한 2년 전부터는 그 팔고 나서 막 1억, 2억씩 이렇게 오를 때 진짜 배가 많이 아팠거든요. 근데 이제 좀 그런 내공치가 쌓이지 않았나, 하락장에.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2, 3년 전으로 가격이 회귀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상반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지역마다 또 낙폭이 다르니까 네. 사실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여기서 다시 반토막 나겠어요.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실수요자는 접근할 만한 것 같고,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금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조금 가볍게 해서 가는 게 뭐 오르더라도 좋지 않을까. 지역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어떤 데는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이 지금도 여전히 비싸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지역도 있고, 또 그렇지 않고 뭐 별로 안 올랐던 지역이 다 같이 이제 금리 상승 영향을 받으면서 오히려 안 올랐는데 더 거기서 떨어진 뭐 그런 지역들도 있는 것 같아서, 그런 지역들은 좀 잘 살펴보면은 기회가 올 것 같은데,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들이 뭔가 신규 취득을 하거나 이런 거는 취득세도 아직 뭐 반으로 줄여준다고 하지만 1원장에 6% 내고 사시겠어요?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완화되기 전에는 아직 힘들지 않을까.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언제쯤 뭐 사야 돼요? 시기적인 방향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. 투자자가요? 언제쯤이 바닥일 것 같아요? 언제쯤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취득세 완화권 중요한 게, 저는 임대사업자 지금 뭐 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돼야 일단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. 아무리 제가 지금 서울이 바닥이라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대출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사요? 못 사지. 바닥 시점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니까 그 여건이 갖춰졌을 때가 최고의 타이밍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뭐 취득세, 임대사업자, 대출 규제 완화, 지금 그런 이제 조짐이 보이잖아요. 조금씩. 그때가 적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아직 좀 더 남았네요, 풀릴 게. 대출도 좀 남았죠. 뭐 특례보금자리는 나오긴 했지만 그거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. 그런 게 다 풀리면은 뭐 어떤 상황이 이제 반전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겠지만,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사람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심리가 그동안의 이 고통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다시 반등한다? 그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다주택자들이 어디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디가 만약에 한 군데 좀 오른다고 보이면 다 판다고 하잖아요. 다 판다고 하면은 다시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. 개인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냐면, 어떤 물건은 얼마나 갖고 갈 것인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